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서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지럼증은 사람들이 가장 좀 증상을 경험할 때 많이 불안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가슴이 뽀개지듯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세상이 빙빙 돌듯이 어지럽다든지 그러면은 되게 이제 불안하고 그러는데요. 이 신경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질환군이 이제 두통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얘기해드린 어지럼증인데 한의원에도 이 어지럼증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요. 혹시 이거 큰 문제는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어지럼증이 왜 나타나고 어떤 종류 질환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감별을 하고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어지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어지럽나요? 그러면 아니 어지럽다니까요. 좀 다른 단어로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느끼나요? 하면은 아니 어지럽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이 어지럽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다양한 느낌들이 표현이 돼요. 머리가 핑 돌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어지럽다고 하고요.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그런 것도 이제 어지럽다고 하고요. 뭐가 우리가 좀 아찔한 이런 느낌도 표현을 하고요. 몸이 자꾸 휘청거리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제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고요. 사물이 뭐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좀 찌그러져 보이고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자꾸 눈이 초점이 잘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죠. 세상이 갑자기 빙빙 도는 느낌 아니면은 갑자기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세상이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이제 어지럽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좀 멍하고 탁하고 맑지가 않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각각이 실은 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어지럽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지를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은 원인이 뭔지를 더 간단하게 밝힐 수가 있겠죠. 자, 어지럼증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인원들을 보면은 2014년 통계를 보면 한 100만 명 가까워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더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전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해요. 자, 이제 어지럼증은 보통은 두 가지로 이제 임상에서는 구별을 해요.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높은 데서 밑에 내려오면 좀 아찔하잖아요. 이렇게 아찔하게 느끼는 현기증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자기나 주변 사물이 좀 이렇게 위치가 다른 듯한 이런 느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디즈니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리적인 어지럼증은 우리가 현훈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자로는 이제 현훈이라고 쓰는데 현자는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뜻이고요. 훈이라는 거는 뭐가 빙빙 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vertigo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이 좀 빙빙 돌거나 내가 몸의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눈이 막 떨리면서 내가 시력을 초점을 어디다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증상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현기증,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지럼증들 종류들은 가장 흔한 건 이제 기립성 현운이에요.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섰는데 핑 하고 어찌한데 한 몇 초 지나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죠. 갑자기 일어서다 보니까는 머리 위치가 높아졌는데 혈액이 충분히 머리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고요. 평소에 좀 저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빈혈이 있다든지 하면 훨씬 더 자주 느끼겠죠. 평소에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런 증상들을 좀 자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좀 금방 극복이 되겠죠. 자,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안경을 쓰면 좀 어지러지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쪽 눈에 갑자기 난시가 온다든지 시력 저하가 온다든지 하면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징은 눈을 감아보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눈을 또 뜨면은 또 좀 어지러지해요. 꼭 이제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는 시력 검사를 받아보면은 되겠죠. 자, 편두통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편두통이라는 거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신경을 톡톡 건드리는데 동맥이 뛰면서 두근 하듯이 머리가 콕콕콕콕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픈 게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생기게 되면은 흔하게 이제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구토 같은 거를 동반을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편두통 기저질환을 치료를 하면은 어지럼증이 해결이 되겠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저혈당이 찾아오면서 막 어지러워가지고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혈당 증상은 단지 어지러운 게 아니라 갑자기 체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허기가 지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좀 내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초에서 느껴지는 이제 우리가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병리적인 어지럼증은 말초에서 나타나는 게 있고 중추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중추라고 하면 우리 뇌죠. 뇌나 척수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말초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 외에 이제 신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을 합니다. 자, 말초성 어지럼증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석증이에요.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눈을 가만히 감고 있어도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균형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정기관에서 우리 평형 감각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정기관 중에서 특히 이 세방고리관이 마치 이제 우리 공사판에서 수평자를 가지고 수평을 재듯이 우리 몸이 수평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 세방고리관에는 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앞으로 기울었다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돌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위치로 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전정기관이 나타내는 신호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호가 많이 다르니까 상당히 많이 어지러운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한 1분 정도 있다 보면 어지럼증이 사라지는데 또 고개를 누가 불러서 휙 돌아보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의 자세를 바꾸거나 그러면 그때 또 핑 하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워요. 이때도 좀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좀 체위를 치환하는 이석증을 정복하는 그런 체조들, 교정법들을 이제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개를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만약에 다음에 또 재발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은 귀에 있는 돌이 제 위치로 금방 찾아가면서 어지럼증을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걸 찾아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정기관이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파악된 정보들이 전정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신경을 전달하는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피곤하면은 뭐 이렇게 대상포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입술에 포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 전정신경을 침범을 하면서 전정신경에서 신호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많이 어지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어지럼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게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한 하루 이틀 며칠 정도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좀 잘 쉬어주면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한의원에 와서 좀 체력을 보강을 해주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회복되고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귀 한쪽 귀가 소리가 좀 이상해요.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낮은 영역의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귀가 자꾸 막 울리기 시작을 하고 뭐 가득 찬 것 같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막 어지럼증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어지럼증이 한 2-30분 정도 계속되다가 뭐 길게는 몇 시간씩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일상생활 아무 무리 없이 하다가 또 어느 날 무닷없이 또 이렇게 어지럼증이 발생이 돼서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확 어지럽다가 또 회복되는 그런 걸 이제 메니에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뚜렷한 원인 왜 생기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밝혀진 원인은 이 뇌 쪽에 있는 임파액이 부어서 이 인프관이 부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가 왜 붓냐면 이건 인프라는 게 이제 하수도에 몸이 갑자기 피곤하거나 노폐물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붓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 체력을 좀 키워주고 피로감을 좀 사라지게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한두 달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추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어지럼증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뇌로 머리로 혈액을 공급을 하는 동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뒷머리, 우리 손해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추골동맥이에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뼈 사이로 뼈를 이렇게 동맥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경추를 한 바퀴 돌아서 반 바퀴 돌아서 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많이 이제 꼬여 있죠. 상당히 동선이 길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턱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이도 상당히 좁아지게 돼요. 좁아지게 되면서 이 추골동맥을 많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 머리
그대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균형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몸을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떤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도 이제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막 내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어지러웠다가 그리고 또 회복됐다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일과적으로 좀 반복이 되겠죠. 이런 경우들은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해서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청신경 초종이라 그래서 이 대뇌 밑에, 그 다음에 손의 사이에서 종양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양성 종양인데요. 이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전정신경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종양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의 특징은 최근 수개월 이내에 발생이 돼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암이 자라는 종양이 자라는 시간이 수개월 내에 이제 계속 자라게 되는데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증상이 점점 이제 심해지죠. 그런 식의 특징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 이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고 핑 어지러운데 이거 큰일 아니야? 중풍 아니야? 내가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중풍으로 인한 어지럽증은 단지 어지럽기만 하진 않아요.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어눌해지고 마비가 생긴다든지 감각이 한쪽으로 쭉 온다든지 한쪽 얼굴이 일그러진다든지 이런 증상하고 이제 같이 동반이 되고요. 혹은 갑자기 사물이 이렇게 겹쳐 보인다든지 시야의 한쪽, 양쪽이 이렇게 갑자기 깜깜하게 안 보인다든지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은 나는데 말이 마음대로 안 나온다든지 혹은 뭔가 내가 지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예전하고 같지 않게 뭔가 좀 생각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때의 어지럼증은 내가 이렇게 빙빙 도는 식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좀 말초성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중추성일수록 빙빙 도는 어지럼증보다는 내가 뭔가 이렇게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지럼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중풍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다 그럼 벽을 붙잡고도 내가 걷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몸을 놀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옆사람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경우들은 얼마든지 좀 상태를 두고 보면서 이제 여유 있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한의학에서는 뭐 이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뭐 체력이 떨어져서도 그럴 수 있고 혈액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문이나 순환장애나 어혈이나 이런 소화장애로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들을 잘 치료를 해주면은 어지럼증을 얼마든지 한의원에서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짧게는 뭐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 3개월 정도 약을 이제 꾸준하게 써주면은 증상에 맞춰서 그런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서 문제가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막 팔다리를 놀릴 정도로 막 어려워지고 속이 미식거리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이런 경우들은 응급실에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 외에 이제 내가 어지럽다 싶으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디요? 어깨동무야. 네, 어깨동무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구별을 해가지고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요새 너무 어지러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은 어디를 안내를 해드려요? 어깨동무. 어깨동무를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가 또 좋은 데 소개시켜줘서 감사드리는 인사 꼭 들으실 수 있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